안녕하세요. 오늘의 팔레트 레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좀 그 사이에 머리도 많이 길고 또 좀 살도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다이어트 목표까지 한 중간 시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평생 숙제는 다이어트지만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제 식단과 제 운동 패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엉망이기는 했어요. 운동은 아예 숨쉬기밖에 하지 않았고 식단의 경우에는 제가 뭐 술도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5-6번? 음식도 거의 야식에 가까운 이제 음식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식도 좋아했고, 제 손에 거의 닿는 곳에 여전히 여자들이 좀 많이 다이어트의 기본은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운동과 식단을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챌린지는 5주였고 5주 동안 운동과 식단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 운동 종목을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스피닝을 제가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피닝이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렇다 그러면 너 크로스핏도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핏 좀 너무 생소하고 좀 뭔가 강력한 운동 같은 느낌이어서 좀 겁을 먹다가 그래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뭐 대회도 하는데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크로스핏을 회사 근처에 있는 검색을 하다가 무료 체험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무료 체험을 했었을 때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게 운동 수준 자체가 기본 이상을 너무 넘어서는 수준이라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고강도를 진행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운동이 한 번 했는데 끝나고 뭐 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약간 몽롱했어요. 정말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했습니다. 한번 체험을 하고 주말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정말 너무 힘이 들었는데 월요일쯤 되니까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정신이 들더라고요. 크로스핏 하는데 그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왔었나 봐요. 되게 좋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운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이제 등록하고 그 운동이라는 부분을 메꿨죠. 크로스핏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운동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식단인데 제 식단에 대한 문제점은 술, 간식, 야식 이렇게 3가지였는데 우선 술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우선 넘어갔어요. 간식을 줄이는 거는 해보자. 그리고 야식이었는데 야식은 크로스핏을 하면서 좀 많이 고쳐졌어요. 왜냐면은 야식을 크로스핏을 하고 나면 엄청 배고프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몸이 자동적으로 케어하고 싶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졸립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조금 허기지니까 그럴 때만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바나나, 뭐 계란 1개 이 정도로 연명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운동을 딱 10일 했습니다. 어느 날 문제점이 생겼어요. 바로 제 오른쪽 팔이 점점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른쪽 팔과 왼쪽 팔 두께가 너무 다른 거예요. 1.5배? 막 오후에 될 때니까 2배 정도까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손등도 개구리 손등이 되고 굉장히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한쪽만 막 뽀빠이가 되는 상태였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횡문근융해증이라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랑 제가 증상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내과에 갔어요. 진찰을 받았는데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병이 원래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면 생기는 그런 병이었어요. 결국에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수액투석을 진행을 하면서 혈액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을 닦아내는 그런 치료를 받았어요. 횡문근융해증이 근이 융해된다 해서 근육이 녹는 병이에요. 운동을 해서 근섬유를 찢어서 근육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건데, 이 문제가 찢었는데 자기가 회복 못해서 다시 흐물흐물해져서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는 되게 무서운 그런 병이었어요. 이게 근육 세포는 혈액으로 들어가면 독성 물질로 변한대요. 그 혈액에서 막 이렇게 돌면서 나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이.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계속 그걸 배출을 해야 되는 치료를 받게 된 거죠. 4회 정도 그 수액투석을 한 2시간을 받았어요. 피를 계속 닦아내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고, 결국에는 붓기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거의 비슷하죠? 붓기가 비슷합니다. 증상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근육이 다시 녹는 꿈을 꾸곤 하거든요. 겁쟁이이긴 한데 제가 다시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깨달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양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을 오전이랑 뭐 퇴근 운동 2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식단 자체를 너무 확 줄인 게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점심은 일반식 밥만 먹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뭐 바나나나 계란으로 식단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운동하는 게 고강도고 하다 보니까 근육을 생성하는데 결합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2번째는 좀 잘하는 사람과 비교 금지. 운동을 워낙 오래 하셨고 몸이 또 건강하신 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계속 생겼나 봐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또 즐겁고 막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엄청 열심히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상태나 몸에 대한 체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대한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3번째의 경우는 저는 사무직장인이기 때문에 거의 팔을 쓰는 거는 마우스나 뭐 타자를 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거의 근력량이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체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무게를 너무 오버해서 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작은 무게로 여러 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고, 제가 아까 몸무게 목표치의 중간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은 좀 겁이 나서 아직은 하체 운동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겪은 부작용을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유의해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목표 체중에 다 다르면 다이어트에 대한 팁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